수업 시작하겠습니다. 8권 앞에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태백편 했는데 태백편에 증자의 이야기가 거푸 나왔죠. 앞에 뭐 복습점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고 진로 넘어가 볼 거라 합니다. 석자의 오가 상종사오사. 나의 친구가 일찍이 여기에 일 따라서 일 삼았다. 종사하였다가 뒤에 증자를 다 읽긴 했었는데 해설 끝까지 했으니 증자와 가이타 육적지고와 여기서부터 오늘 할 차례입니다. 오늘 할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할 거 증자왈부터 읽겠습니다. 증자왈 가이타 육적지고하며 가이기 백리지명이요 임대절이 불가탈려면 군자인여와 군자인냐니라. 증자왈 사불가이 불홍이니 이중부정입니다. 아니함이 없다. 강한 근거입니다. 임중이 도원이니라.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참 증자가 대단한 말을 해줍니다. 인이위 기임이요. 기임이니 불력중화 사이후이니 엄청 많습니다. 말쓰는 말입니다. 사이후이가 아닙니다. 사이후입니다. 사이후이니 불력원화 자왈흥어시하며 이버예하며 성어악이니라. 간단한 말이지만 엄청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자왈 미는 가사유지요 불가사지진이라. 자왈 호용질빈이 나냐오 인이 불인을 질지 이심이 나냐니라. 자왈 여유 주공지 재지미오도 미오도 으로도 이 말입니다. 오도 사교차인이면 기여는 부족간야이니라. 간야 이미 이자입니다. 간야이니라. 자왈 3년하게 부지어 곡을 불이득이 아니라 시옥을 입장인데 쉽게 얻을 수 없답니다. 자왈 독신호학하고 하며 수사선문이라. 정말 공부를 하려면 이리 하라고 하는데 뭐 참 섬뜩한 말입니다. 그 다음 위방불입하고 남방불거하며 천하유도적 현하고 드러날 현 나타날 현자입니다. 무도적 은이니라. 방유도에 빈차천원이 취하며 가난할 빈자입니다. 빈차천원이 취하며 그다음 방무도에 부차기연이 취하니라. 자왈 부재기위하양 불모기정이니라. 자왈 사지지시에 간저지라니 양양오 영이전저. 그까지 한번 배울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점점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 정도 넘어오면 논어에도 재미가 들 정도의 시간이고 또 한문 문법도 어느 정도 뭐 조금 들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증자 이야기가 2개 더 있네요. 증자. 공자님의 책에서 증자라고 이렇게 선생자적으로 노임금해도 영광이죠. 그럼 어쩌든가 공자님한테는 마지막 말기의 제자이지만은
그 공자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음 세대 손자한테 전하고 맹자까지 내려오도록 한 그 공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정자가 공자님 생전에 공자님은 정자 워낙 차이 나니까 뭐 별 가르쳐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하기로 제자들 평가하면서 공자님은 정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삼인은 노하다 그랬죠. 노도난 노자, 미리날 노자, 노도난 노자로 썼죠. 그러니까 아주 자원같이 뭐 총명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분인 것 같아요. 심성이 숭고했던 분이겠죠. 네, 그런데 말을 앞 시간에도 했지만은 말을 한 걸 보면은 대단히 내면의 수양이 깊은 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너는 다 있어도 정자왈이 있고 자왈이 있는데 자왈만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합니다. 정자왈 보고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자는 제자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 할 때도 정자왈 쓰도 이걸 보고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일 안 했습니다. 왜? 이거는 너는 공자님 책이니까. 공자님만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만 하고 그 정자로부터 전부 다 말하기를. 그래서 요렇게 있어도 정자왈을 할 때 정자가 말씀하시기를이 아니고 정자가 말하기를 했죠. 정자가 말하기. 요 자자 붙이가 선생이지만은 그래서 자자부터 공자님하고 구별해가지고 어르신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도 이럴 때 보면은 논어를 읽을 때만 그렇습니다. 정자가 이거 말고 지은 책이 뭐 있나요? 대학이 있고 효경이 있거든요. 효경에 정자가 와 있으면 그거는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것만큼 그런 거죠. 정자가 말하기를 가이타 육척지고 하며 가이크면 뭐뭐 할 수 있다. 가이나무 뭐뭐 할 수 있다. 가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가이는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 밑에는 바로 동사가 나타나는 거죠. 맡길 타자죠. 맡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이가 나오면은 해석은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가이 뭐 가짜 한 명 나오는데도 뭐뭐 가능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뭐뭐 할 만하다라고 해석할 건지 두 개 중 한 가지입니다. 이건 두 개 다 어떤 것이 더 좋겠나요? 육척의 고자는 과죠. 고입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육척지고라고 육척의 어린 아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는 나라를 다스리는 한 국가에서 어린 군주를 말하는 거죠. 어린 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말로 쓴 것은 어찌 됐냐 하면 막 이제 아바이가 있다가 아바이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나이에 임금 자리에 오른 군주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척은 키를 말하는 게겠죠. 그럼 자그만한 우리말로 육척 정도 되면 3, 6, 7, 8이니까 한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죠. 완전 어린 나이는 아니고 그렇겠죠. 청소년 정도 되는 이는 군주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6척쯤 되는 육척의 키가 6척쯤 되는 그런 어린 고아 군주, 어린 군주를 맡길 수 있고 내지는 맡길만 하고. 그럼 이후에는 지금 일반 뭐 백성들이나 평민을 두고 또 뭐 실무 관리를 두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겠죠. 나라에 뭐 나이 많은 임금이 있다가 임금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고 이 젊은 이 고아 이제 젊은 군주가 다시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그것을 맡길만 하고. 뭐니가 이게 어째 맡길만 하겠나요? 예? 정치 그래. 그러면 어찌냐면 육척의 어린 고아 군주를 보좌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뭐 재능을 가졌다라는 뜻이겠죠. 또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가이타 육척지구가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치를 하는 재능과 경륜은 밑에서 말했습니다. 밑에 보면 가이기 백리지명이라고 했죠. 요거는 기는 요것도 맡길 기자, 의탁할 기자입니다. 무엇을 붙일만 해. 백리는 사방 백리인데 이거는 제후의 땅, 제후왕의 다스리는 제후국을 백리의 나라라고 합니다. 백리지국이라고 하죠. 맹자에 많이 나왔죠. 천자의 나라는 천리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리지명은 사방 백리 되는 나라의 명을, 나라를 다스리는 명을 그 사람한테 기타 맡길만 하고. 이건 어찌 되냐면 백리지명이니까 이거는 정치적 경륜으로 말합니다. 제후국의 나라의 어떤 그 국정을 갖다가 맡길만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정치적 경륜이나 지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가이다 육척지고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뭐 경륜을 말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하는 게 어쩌니까? 대신은 힘이 세고 임금은 어리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요? 찬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찌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단종이 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단종이 일어나니까 수양대군이 창탈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온 국민의 신뢰가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척지교를 맺기만 해도 이거는 당장 들려고 자기가 그걸 갖다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찌 그걸 맡길 수 있나요? 이거는 온 전국의 백성들한테 신망이 두터운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경륜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망이 자기가 뭐 권리 있는 것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신뢰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고 군주는 약소하고 어리고 대신은 힘이 세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뭐 정권을 탈취하고 안 그러면 그 수하비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엄청 중요한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척쯤 되는 어린 고아군주를 맡길만 하고 만하다 뭐 해도 되고 맡길 수 있고 해도 됩니다. 어느 해석이든 좋습니다. 맡길만 하고 또 사방 백리쯤 되는 제후의 나라의 명을 이거는 임금님 명이니까 국정이죠. 명을 갖다가 그게 명을 갖다가 맡길만 하고 그것을 갖다가 맡길만 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임대절이 불가타려면 임대절 무엇에 임하여? 큰 절개, 큰 절기에 임하여. 큰 절기가 뭡니까? 대절은 생사존망이 걸린 순간에도 바꾸지 아니하는 절개를 대절이라고 합니다. 그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절이 뭐냐? 이거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고 한 개인의 생사가 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지조를 대절이라고 합니다. 대절에 임하여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일이나 순간에 그런 때에 임하여서도 그 바뀌지 않는 절개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절에 임하여서도 생사가 달린 그런 일에 임하여서도 무엇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 사람은 지조죠, 절개죠. 그래서 대절에 임하여서도 그 빼앗을 수 없다면 임대절이 큰 절개, 생사가 달린 큰 일에 임하여서도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하면 뭡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 사직지신이라고 그러죠. 사직지신이라고. 맹자의 사직지신, 한 사직을 갖다가 수호할 만한 사직지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뭐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예 같은 분이나 뭐 이런 것도 힘들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빼앗어 대절에 임하여서도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이는 사람은 군자인여가 군자인여라. 앞에는 반음입니다. 군자인 사람이겠는가? 군자인 사람이겠는가라고 반어를 해놓고 또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군자인 사람이 것이다. 이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말로 한 거는 보면 정말 이거는 뭐 일세에 함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직지신을 두고 한 말인데 뒤에 말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군자인냐니라. 그런 사람을 군자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요 가이터 육적지구하고 가이터 백리지기는 그 맹자리 대장부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 대장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뒤에 가서는 그런 사람을 뭐 인격적 보통 말하는 군자인 것만 말로 하는 군자인냐 이렇게 했습니다. 군자인 사람인가 군자인 사람인가. 사람인자가 뭡니까? 이럴 때는 사람인자가 우리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인자를 찾아보면 어찌 됩니까? 일반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요는 인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인 그는 훌륭한 사람인가? 군자인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글이라는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씁니다. 어떤 동네 그 사람 낫단다. 이는 뭡니까? 뭐 일반 사람이겠나요? 특출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만이 군자인 호걸이라고 일컬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자가 쓰이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범한 사람은 두고 한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정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될 경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위에 주제 세운 건 대신 중에 이런 뜻일 겁니다. 대신 중에서 육척지구로 맡길 수가 있고 백리명령 맡길 수 있고 대절에도 볼까탈량 이런 대신만이 군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바로 제자들이나 안 그러면 뭐 일반 백성들한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자와 그다음은 엄청 유명한 말이죠. 정자께서 말하기를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말 때 선비의 어떤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정자가 선비의 정신을 아주 잘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죠. 선비란 불가이 불홍이니 불가이 불홍 가이가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불자 두 개 했으니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꼭 그래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지 아니할 수 없어. 선비는 홍하고 의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홍하고 의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홍은 뜻이나 인기 큰 것을 말로 하겠죠. 의는 굳센 것, 변하지 않는 게였죠. 그래서 선비는 그 뜻이 그 포부가 크지 아니할 수 없고 굳세지 아니할 수 없다. 크다라는 것은 뭐인가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쪽으로 말로 한 것 같고 굳세다라는 것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도 변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홍이라는 게 그래. 이 홍이지 사람 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럼 왜 선비는 이리 해야 되나? 선비. 이만 봐도 자기 먹고 살고 자기 마음 있는 욕심 채우고 하는 데는 일할 필요가 뭐 있겠나요? 선비는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하고 의해야 하느냐라는 뜻이죠. 선비는 마음 자세가 뜻이 크지 아니할 수가 없고 굳세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 포부나 뜻이 마음이 커야 되느냐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말이죠. 임중이 도원하기 때문이다. 선비한테 주어진 것은 선비는 그 소임은 무겁기만 하고 선비가 맡은 소임은 무겁기만 하고 도는 갈 길입니다. 갈 길은
멀기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맡은 소임이, 맡은 책임이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걸 감내하려고 뭐 포기나 뜻이 커야 되는 것이고, 갈 길을 모르니까 중도에서 포기 안 하려면은 굳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중도원이라는 말. 우리는 뭐 도원, 말씀 일모도원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해는 저 멀고 갈 길은 멀다 할 때 그 도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선비는 무엇을 하기 위해, 뭐 국가를, 나라를 다스리고, 다음에 뭐 벼슬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나라를 다스리고 뭐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임종이 도원입니다. 선비는 정말 웃깁니다. 임종이 도원 이러니까 뭐 앞에서 말하는 사직지신 정도 되는 것도 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뒤에 보면은 이 말한 것은 선비가 맡은 책임이 무해무거운가.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마음속에 주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인을 100% 실현하는 것이 선비라고 이야기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인을, 공자님 못지않게 인을 강조하고 중요시했던 사람이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이문해우, 이후보인 이런 것도 정자가 말한 거다. 그래서 책임이 무겁다고 했는데 그 책임이 뭐 한 나라를 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뭐 충무공 같이 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인이위 기민이 불력중화 이 말입니다. 어지리 인자가 자기의 소임이에요. 어지리 인자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니, 선비는 그러면 어지리 인자라는 거예요. 어지리 인자는 뭐인데?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자기의 선한 본성을 100% 체인하고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본 거예요. 이는 시작은 효부터 시작되는 거죠. 효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마음속에 주어진 이 어지리 인자, 요 한자가 자기의 책임이다. 이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사마 내 돈은 이리간진이라 라고 하니까 정작 예스 쿠고 나서 돌아서 말한 게 인 말고 충서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임중도원이라고 했을 때는 마치 큰 일을 하는 것,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속에 있는 어찌리 인자를 갖다가 그것을 구현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라. 이거는 뭡니까? 잠시 한다고 다 됩니까? 이걸 한 개 갖다 인을 갖다 구현해서는 태어나가 이 어지리 인자를 알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갈 길도 먼 거죠. 인, 어지리 인자라는 이것이 자기의 소임이니 사기의 소임이니 불력중화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인자를 이렇게 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정작. 이런 것들을 하면 공자님의 대통령, 이 당시에 뭐 총명한 사람이야 중기 제자가 있고 제자가 많기로서는 정자보다 더 많은 자하가 있었던 겁니다. 자하는 뭐 위나라 뭐 임금까지도 제자였으니까 위문호 단감목 샀고 그 당시 오기 샀고 뭐 쟁명한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학맥을 전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정자는 학맥을 전했죠. 그래서 또한 공자님의 사상을 이래서 그대로 그대로 전수받아 온 거죠. 그러니까 또 종성공이죠. 종조. 성인을 갖다 종조로 삼았다는 게 요 말 한마디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중하지 아니한가. 그리고 이 어지른 자를 시행하는 것은 오늘 했다고 달성했다고 내일부터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으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이후이니 죽은 이후에나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이후에나 그만둘 수 있으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 또한 갈 길이 멀지 아니한가. 이 말. 또한 갈 길이 멀지 아니한가. 사이후이는 뭐 근세에 어떤 문제를 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이후이라. 죽은 이하는 그만둘 기다. 평생의 업으로 삼은 걸 말할 때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생의 업으로. 죽은 이혼에나 인을 갖다가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은 이게 뭐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니까. 이것이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아닐는지 몰라도 이것이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죽은
뒤에나 이후에나 그만둘 것이 또 그만두어야 하니 또한 갈 길이 멀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만 봐도 정자가 인, 이위, 기민이 불력중어와 사이유인이 불력원어와 이것만 봐도 정자가 공자의 어떤 의발, 공자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이야기가 거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정자로 세상에 이런 정자살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자살인은 뭔 이야기인가요? 정자살인.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자가 사람을 죽였다. 정자가 사람을 죽였다. 이 뭡니까? 정자의 어머니하고 관련되어 있죠. 뭡니까? 그거는 정자 살자죠. 정자가 아들한테 돼지를 잡아줬다. 이거는 정자의 아들한테 대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냐 하면 정자의 부인이 외출하면서 아가 자꾸 따라 올라가서 하니까 정문입니다. 따라 올라가서 하니까 아이고 네 집에 있거라 따라오지 말고 내가 와서 저 돼지고기 사다 해줄게 이러더니 근데 갔다 오면 달래려고 한 말인데 뭐 돼지고기 뭘 때 사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정자하니까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돼지고기 가왔냐고 하니까 뭐 없거든요. 뭐 농담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자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아들을 주면서 왜 어린 애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한 게 교육에서 거짓을 얼마나 경계하는가 하는 게 정자가 돼지를 잡았다 이야기. 정자 살인이나 이거는 이 정자의 어머니도 이런 아들인 정자를 갖다 얼마나 어머니가 믿었겠어요. 엄마. 그런데도 어찌니까 정자 어찌 됐냐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인 정삼이가 사람을 죽였다요. 이런 이야기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한 말을 했으니까 오자는 불살인이라 우리 아들은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걸 뭐 당연히 아들로 믿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하니까 그래도 태연하게 믿지 않느냐고 배를 짜고 있었죠. 길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배틀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정자와 관계된 게 아니고 정자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은 어찌 보면 뭡니까? 유언비어의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갖다 이 말하는 거죠. 유언비어도 계속 들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정자살이라는 말이 그래서 맹자도 나는 아는 지원하고 선양의 호연지게 하노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이 든다는 그런 것을 갖다 경계하는 것이 정자살이라는 거죠. 그것만 보면 정자 엄마가 그렇게 아들로 믿었으면은 그 말 세 번 듣는다고 그렇게 도망을 갔냐라고 싶었지만은 정자의 엄마는 얼마나 정자하고 통하냐 하면은 이게 뭡니까? 깨물설자죠. 깨물설자는 설지 통심이라 했습니다. 정자의 엄마가 그러면 정자를 갖다가 정자를 하고 그렇게 마음 정자 아들한테 대한 애정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정자의 어머니는 어찌 됐냐 하면 정자 하루는 그는 정자 살인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아버지는 죽고 집에 있었는데 정자가 나무 하러 갔다라고 나오고 외출했다는 데도 나옵니다. 정자가 산에 외출하고 없어요. 나무 하러 갔다도 나옵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없는데 집에는 마침 손이 찾아온 거예요. 손이 찾아오고 귀한 손이 찾아왔는데 또 대접을 갖다가 아들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은 밖에 나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의 우질이니까 자기 손가락을 깨물은 거예요. 자기 손가락.
자기 성을 깨워서 피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 외출해 있던 증자가 갑작스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갑작스레 마음이 아플까? 증자는 호자잖아요. 자기 엄마 이거 손가락 깨물으니까 그것이 멀리서 감명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 집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다 했고 급히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혹시 집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그렇지 않고 손이 왔길래 니도 빨리 돌아왔으면 싶어가 내가 그래 했다. 요즘같이 뭐 휴대폰이 있었으면 그걸 안 했을 건데 이와 같이 마음이 통하는 증자의 엄마도 유언비어가 거듭 반복되니까 어찌 됩니까? 그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증자입니다. 그래서 인이위 기민이 불력중어와 사이유인이 불력원어와 해가지고 이 이후로 성교의 마음 자세는 홍의 구세어 그 크고 구센 홍의 지사란 말이 흔히 많이 나오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자왈 흥의 예예. 옆에 그 불력중호 네. 그 다음에 끝에는 또 불력원호를 네. 이 불자를 역불원호라고 순서를 나면 많이 영달라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또한 그 무겁지 아니한가 한데 이것은 요 부사가 또 역자인데요. 역부중화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일서도 의미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은 어찌 됐냐 하면은 요서는 문법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조동사고 본동사고 이거는 조동사, 요거는 본동사, 요것은 커스천 마크, 요거는 부사인데 요 부사는 여기 앞으로 온다 했고 문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요거 한 개는 문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부중호화 써도 아무 문맥에 이상은 없습니다. 밑에도 역불호나 또한 그것은 하나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세로 봐가지고는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이 의문문으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의문문으로 떠나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뭡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뒤에 다르게 놓습니다. 또한을 강조할 것 같으면 뭡니까? 또 일단 앞으로 와야 되겠죠. 아니다를 강조하려고 하면 뭡니까? 아니 불자를 앞으로 내는 거죠. 불력중화하면 또한 중화하지 아니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하고 또 열자를 강조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요건 앞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면은 그 부사와 부정조동사 아니불자 중에서 어떤 걸 강조할 때 쓰는 것은 그것이 앞뒤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자왈 흥어시하며 입어예하며 성악이니라 되었습니다. 단석자석 되었습니다. 이제 또 공자님은 이제 이야기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흥어시하며 입어예하며 성악이니라. 이거는 공자님은 교육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자님은 이 세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죠. 흥을 시하며 어찌니까 시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 말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지만 마음속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흥기시키는 거, 마음속에서 발군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그럼 시에서 무엇을 일으킬 것이며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는요는 시경 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가 아닙니다. 시경에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의 무엇을 요소 일어날 흥자 설립자 밑에 목적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죠. 시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시경을 통하여 무엇을 일으킬 것이냐?
시경을 통하여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학문입니다. 학문이고 지식입니다. 시경을 통하여서 지식의 욕구를, 학문하는 욕구를 갖다 일으켜야 할, 학문하는 욕구를 발흥시켜야 한다는 거죠. 시경. 왜 시라는 이야기를 했겠나요? 이 당시로 보면 비슷한 나이에 있는 게 상경 중에서 시경 말고 서경도 있고 주역도 있고 뭐 춘추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춘추는 공자님 생전이니까 아직 춘추는 일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다음 서경과 주역은 이 이후에 나온 거죠. 여괄이란 말이 논어하고 맹자책에 있나요? 여괄 주역에 말하기를 이게 없어요. 그럼 주역에 있는 십전이에 이것도 후대에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와서는 여괄 역에 말하기를 해가지고 엄청 인용을 많이 하죠. 여기 마치 뭐 진리의 뭐 상징처럼. 그런데 이 당시에 서의 왈도 별로 없어요. 서는 서경을 말합니다. 서경은 임금들의 의로를 기록한 겁니다. 이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시경이라는 것은 지식인들이 읽어야 할 필수 과목이었다는 거죠. 시경. 그러니까 요 시경에 가는 거는 논어책, 맹자책에 비일비재하게 시왈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경 인용을 갖다가 거의 뭐 인용구는 거의 90% 이상이 시왈입니다. 시왈. 여기서도 마음에는 뭐 금방 요는 앞에 나온 여절 여자 샀고 여서도 묻고 여도 뭡니까? 뭐 여림 십년 여리 박빙 샀고 전정 등등 다 시의 인용이죠. 시경 인용을 엄청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시경 인용을 이런 말입니까? 시경은 당시에 지식인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고 이 시경이 나오는 내용을 모르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외교 관계에서 쓰는 언사나 안 그러면 지식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말 쓸 때 시경의 내용 모르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시경 안에는 시만 해가지고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역사, 문화, 그 다음 정치, 전부 다 풍소, 그 다음 선화, 흥망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당시는 시경이 마치 뭐 성경처럼 모든 지식인이 되려면 읽어야 될 필수 교재가 시경이었다는 거죠. 시경. 공자님도 이것을 갖다가 공부하는 기본 교재로서 필수 과목으로서 시경을 갖다가 강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보고도 네 시 읽었나? 시경 읽었나? 라고 하면서 아들 안 읽었다 하니까 공자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남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식인들이 해야 할 필수 과목이고 이것을 알아야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또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 책을 보면은 그 유명한 정자상이나 안정이나 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전부 다 시경으로 맺어집니다. 시경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경은 당시에 필수 과목이었고 이것을 다 깨쳐야만이 어찌되면 지식인의 식자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자층. 그래서 어찌됩니까? 시경을 통하여 무엇을 일으켜야 돼? 공부에 대한 욕구입니다. 시경을 통하여 학문에 대한 욕구를 발흥시키고 이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거죠. 주자는 이 시를 갖다 일반적인 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딱 시경이 그 당시에 필수 교재였다는 거고 이것을 읽지 않으면 지식인처럼 대우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지 않으면 외국 사제로 왔을 때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시경이 외국 사제하고도 다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요것만큼은 전국의 공통적인 시경은 발음이 공통적으로 다 됐다는 거죠. 사투리가 아니라. 그래서 시경을 통하여 목적은 뭡니까? 시경을 통하여 학문적 지식, 지식을 갖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분발하도록 해야 하며 이런 뜻입니다. 성어시는 시경을 통하여 학문의 욕구를 분막시킬 것이며 그래서 공자님이 자제들을 갖다가 공부시킬 때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하게 했던 것이 시경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경을 통하여 학문의 욕구를 분발시킬
것이며 그래가지고 시경을 다 읽고 나면 어찌 됩니까? 시경을 다 하면 지식의 이제 기본 지식을 함량한 거죠. 함량하고 나서 밖에 나가면 무엇 해야 됩니까? 예, 입어입니다. 이 예는 주례입니다. 주례. 주례는 봉건제도가 시작되면서 천자부터 사선배까지 세상 밖에 나가서 어느 자리, 뭐 제례를 하거나 정사를 하거나 어느 자리에서도 심지어 계단을 올라갔는데 발을 이렇게 떼라는 거 다 했잖아요. 이 예를 익히지 않으면은 너무 앞에 가지고 깔끔한 젠틀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는 요 책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렇지만은 통상 이 예는 근간은 주례입니다. 이 당시에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뭡니까? 예에 설 것이며 이 말입니다. 예에 선다는 것은 예를 통하여서 무엇을 세울 것이며 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를 통하여 자기의 몸가짐입니다. 몸가짐을 정립할 것이며 앞에 것은 한문의 욕구를 지식의 욕구를 갖다 흥기시키는 것이고 이걸 통해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예야 이거는 예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행실을 딱 정립하는 겁니다. 행실을 정립할 것입니다. 이게 예가 서야 이 예를 알아야 너머의 자리 어느 자리 조정에 가서 서거나 상관을 만나거나 여기 사절단을 만나거나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개가 시시자고 예하고 해가지고 유자의 공부를 뭐라고 합니까?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시례지학이라고 하죠. 시례지학이라고 하는 시와 예의 학문이다. 당시에 이것이 최고의 학문이고 또 이것이 뭡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것을 해야 이 유가 사의 길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유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는 학문은 즉 지식을 쌓아가지고 정치에 배설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유자라고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체도 사람의 면은 숫자 구할 숫자입니다. 뭔가 배설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가서 배설해 나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유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보이입니다. 이보이. 그래 되면은 지식을 눈 앞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죠. 그 다음은 행동규범이 행실이 갖추어졌죠. 그 하고 나서는 공자께서 뭡니까? 공자님께서는 그 문고도 잘 타고 이것만이 아니고 나가서는 성어입니까? 성어악이냐. 그래 하고 나서는 음악을 통하여서 완성할 것이냐. 음악을 통하여 뭐예요? 요거는 자기의 인성이죠. 앞에는 지식이고 행실이고 음악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성을 왜 음악은 화합하는 거냐, 화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의 심성을 완성할 것이니라 해가지고 여섯 말하는 시서예학이 다 있습니다. 서는 빠져있지만 서는 시시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공부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자님만 독특하게 했느냐 하면 요 자체가 그대로 뭡니까? 정치를 할 때 꼭 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성들 어째? 백성들한테 할 때는 그 석임은 귀족사에서 아직까지 백성을 하는 사람이 왜? 천자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역도 학문으로서도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시경만이 학문으로서 알려져 있고 식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골 수령이 되거나 무엇이 되거나 하면은 어찌는 백성을 교화할 때는 시경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것은 예를 통해 가죠. 백성들의 민심을 화합할 때는 악을 통하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왜 그 필요하니 당시에 꼭 필요하니까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자님 배운 분들은 다 동원에 앉아가지고 건물을 했다는 그 이야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자님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지도 방법 순서일뿐만 아니라 배설해 나가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단 세 줄의 글인데도 이것은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공자님은 어떤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을까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이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시경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필수 과목이었다. 모든 사람이 식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이었다. 중국은 지금 뭐 건세금 뭐 백가치가 나올 때만 해도 입으로 하는 말하고 문어체하고 구어체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어체만 배운 사람들은 문어체를 하지 않으면 그 문어체를 가지고 읽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경이 필독서였다는 거. 지식관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예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나가서도 자기의 행실을 갖다가 딱 예에 맞춰 할 수 있는 거. 행실을 기준하는 거. 그 다음 그 통해서 배운 모든 백성들은 치자로서 가져야 할 하업의 정신 이런 것을 음악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자님의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과목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다음 자와 미는 조금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한 개 하고 하겠습니다. 미는 가사유지요 불가사지진이라. 미는 우리는 인민이라고 같이 쓰지만 이 당시 뭐 거의 구분은 없지만 통상 이는 민이라면 일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이라고 말을 썼을 때는 벼슬을 하거나 지식인을 두고 인이라고 썼다는 구분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민은 얘는 정말 일반 백성입니다. 예, 일반 백성들은 아직까지 교육의 수준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것을 교육을 해가지거나 무엇을 해가지고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이런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르쳐 가지고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돼? 먼저 이렇게 해라. 먼저 이렇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따라오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래 하라 했구나. 라고 그에 있는 내용의 본질은 뒤에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마치 맹자할 때 왔었죠. 활쏘기를 할 때 어찌입니까? 활쏘기를 할 때 이런 활을 쏘고 전복을 딱 쏘는 그걸 갖다가 우찌우찌 하면 이래가지고 전복에 쏘는다라고 말로 해가지고 가르치기는 엄청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로 이리 서가 요래가지고 이리 싸봐라. 라고 해가지고 싸가지고 싸는 걸 말미암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싸다가 보면 그래서 이래가 전국에 맞구나 하고 그 전국에 맞는 그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터득하도록 해야 이것이 가르침이 제대로 되지. 처음부터 이걸 다 알도록 해가 가르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어찌 됩니까? 가사유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말미암아 따라오게 하는 것은 쉬워도 따라오기는 할 수 있어도 무슨 불가사시니라. 그 일의 본질을 다 알게 하기는 쉽지 않다. 다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미암아 따라오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것의 내용을 터득하도록 깨우치게 하는 것은 뒤에 해야 된다. 처음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설명하고 포고를 내고 이렇게 하면 번거로워서 되지 않는다. 라는 쪽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갖다가 너무 무지하다고 해가지고 본질을 갖다가 깨우쳐 주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빨리 풍속에 좋은 풍속에 동화되도록 하려면 우선 말미암아 따라오게 하고 그 본질은 뒤에 천천히 깨우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갖다 처음부터 알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호용질빈입니다. 용맹한 것만, 용감한 것만을 좋아하고 사는데 가난한 것을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도 지나치면은 분수나 도리에 어긋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지러운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고용 응칠빈을 갖다가 주자는 일을 합니다. 용감한 것, 용기를 좋아하면서 가난한 것을 미워하다라고 그렇게 두 개 같이 연이어 해석을 연관을 지어 해석을 했는데요. 연관을 짓지 않기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용기만을 좋아하고 상황했다. 또 어찌됐냐면 자기 처한 환경에 자기 어떤 경제적으로 이 가난한 것 이것이 싫어하여 가지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안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했었는데 가난한 것을 미워해가지고 서두를 하면 앞에 공부한 사람들이 어찌 됩니까? 빨리 관계의 진출로 전개 배설에 나가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이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하니까 안 그러면 도리에서 어긋난 일을 저촉되기 쉬우니까 난자로 쓴 거 아닌가 싶은데 깊은 뜻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용기만을 좋아하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자기 힘만 믿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 자기가 처하는 그 가난한 것을 갖다가 질시하여 가지고 빨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도리를 어긋나게 어지럽히는 경우가 됩니다. 예. 그것은 이것이 난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 아니라 인이불인이면 인이불인 엄청 많이 씁니다. 사람이면서도 어질지 아니하고 사람이면서도 어질지 아니하고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인이 사람이면서도 인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는 지탄을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이면서도 어질지 아니한 자를 이 말입니다. 어질지 아니한 자를 질지 미워함이 이자는 이미 이자도 되지만 너무 이자도 됩니다. 미워함이 너무 심하면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심하면 이것도 어떤 도리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것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공자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이면서도 어질지 아니한 사람은 미워하는 것도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일까요? 인이 불인을 전체적으로 인자의 거석을 보면은 요 논에서 불인한 사람은 뭡니까? 이거는 상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리만 두면 되는 것이지 고치려고 하나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미워해가지고 말하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왜냐면 인이 부른 사람한테 말로 해도 이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지고 이런 사람은 거리 두고 그런 뜻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할 때 통상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걸 너무 심하게 하면 그 질서에 혼란시키는 거다. 이게 통상 해석입니다. 해석을 그렇게도 통상 주자하고 그리 다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고 인이 불인이면 이거는 논어 전체에서 인을 갖다 강조했을 때 불인한 자는 법도 될 수 없는 거 같이 어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생각을 끊으면 되는 거죠. 그걸 다 미워하면서 미워하거나 그래 말로 하거나 고치려고 해가지고 안 고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미워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 말 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앞에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사람이면서도 인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너무 증오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질서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와 이것도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유 주공지 재지미로도 재지미오도 이 말입니다. 어찌 됩니까? 여유 주공지 재지미 주공은 참 이것도 저는 보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조금 뭐 그렇습니다. 주공은 공자님이 뭡니까? 엄청 존경했던 분이죠. 준나라의 봉건제도 제도의 질서 주례를 다 만들고 또 정치적으로나 또 인문 문명사에 있어서 주공은 대단히 중요하고 공자님이 평생 존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꿈에 주공을 배우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해갖고 탄식하기도 한 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엇을 주공의 재지미는 뭡니까? 재능의 아름다움입니다. 주공의 재능의 아름다움. 그래서 재지미 두 개는 재미라는 말. 갈주자가 없어도 말이 되니까. 그래서 주공과 같은 요리 해석합니다.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여자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주공의 재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했고 만약을 갖다가 만약을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 같이라도 해석합니다. 같은 여자를 봐도 별로 그럴 것 같습니다. 주공과 같은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주공과 같은 이건 주공과 같은은 안 되겠네요. 주공과 같은 안 되겠네요. 만약이 맞네요. 만약에 해석을 할 때는 주공과 같은 말을 열 수 있어도 요 같은 여자를 해석한 건 아니네요. 만약에 주공과 같은 재능의 훌륭한 것을 겸비하고 갖추고 있어도 사교차인이면 교는 교만한 것이고 이는 인색한 것이죠. 이 교만함과 인색함을 크게 경계한 말입니다. 사교차인면 요럴 때 하여금 사자는 어떤 뜻일까요? 하여금 예를 들어 이거는 가정의 말을 한 겁니다. 하여금 사자가 아니고 가령 만약에 이런 뜻입니다. 가령이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가령 사자 가사 이래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주공과 같은 재능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령 교만하거나 자기 잘난 줄 교만하거나 또한 인색하다면 인색함이 있다면 교만하거나 인색하다는 게 어떤 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글홍자의 반대말인데 이 인색한 것은 돈을 쓰는 게 인색하다는 게 아니고 포용력이 없는 겁니다. 포용이 전혀 없고 딱 그게 한 개만 알고 넓지 못한 것. 그래 속인 좁은 게 인색한 겁니다. 속인 좁은 거. 교만하고 인색한 것을 알면 이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교만하고 하여금 가령 그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사실 교만하거나 인색함이 전혀 없겠죠. 주공과 같은 재능을 가졌다면. 그런데 그 재능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인색한 그는 마음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의 그 기여는 개수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색한 것만 딱 그리 인색하고 교만한 거 보면 그 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있다 사더라도 그 외의 것은 그 나머지 것은 뭡니까? 부족하냐. 봐줄만 한 것이 한 개도 없다. 봐줄 게 한 개도 없다. 이 교만하고 인색함이 이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 있다면 다른 게 그것도 안 낫나라는 게 있다 손쳐도 한 개도 봐줄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저것도 왜 교만하고 인색한 것을 강력히 아주 미워하는 것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것인데 한 것일 건데 왜 하필 주공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주공은 평생에 존경하는 분이고 한데 그래서 이것도 교만하고 인색한 이게 일반 평범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닐 거다. 주공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이것도 위정자에 관한 이야기일 것일 거다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나 안 그러면 뭐 그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위정자 중에서 중국은 내가 정치를 한 사람이니까요. 지금의 위정자 중에서 정치적 재능이 주공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위정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인색하다면 이는 그 치자로서의 다른 건 무엇으로 봐줄 겁니까? 치자로서 교만하고 인색하면 치자로서 빵점이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공이란 말 그저 나온 것은 아닐 거다. 주공을 말할 거면 주공하고 연관 있는 그런 위정자를 두고 한 말일 거다 이러겠죠. 군주가 돼가지고 군주를 가지고도 백성들한테 교만하고 백성들한테 혜택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기의 소임인데 백성들한테 인색하다면 그것이 치자로서 어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거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나 평범한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고 위정자한테 한 말이었을 거다. 위정자로서 자기가 뭐 잘한다고 주공같이 잘하고 하는 그런 훌륭함이 있다라고 말을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거 마음 쓰는 것이 딱 위정자가 돼가지고 교만하거나 인색하다면 그 사람 하는 정치 다른 건 한 개도 봐줄 것이 없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위정자를 경계한 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와 3년 하게 3년 동안 공부한 겁니다. 3년 동안 공부한 게 앞에 있는 큰 것이 3년하고 시계면 다 외웠을 거고 얘도 다 몸에 배 있을 거고 그렇고 뭐 앞까지는 갔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겁니다. 앞에 말하는 큰 것이 이버의 성악 이거는 공자님 뭐에 딱 학문 과정입니다. 학문 과정. 아무래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래서 공자님이 실제 3년 학도 공자님 밑에서 공부했던 뭐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을 쓸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배우고서도 부지어고 곡자는 뱃을 하오로 나서 받는 녹봉곡자입니다. 녹봉받는 게 뱃을 하는 거죠. 부지의 뱃을에 이르지 않을 이를지자가 되는데 이를지자가 되면 뱃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가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자는 이 이를지자를 뭐라고 봤나요? 주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에 보면 이를지자가 아니고 뜻을 두다는 뜻지자일 거다라고 주자를 해석했죠. 그 주에 보세요. 보면은 이를지자는 의당은 의심컨대 마땅히 이 말입니다. 의심컨대는 주자가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를지자는 의당 의심컨대 마땅히 뭡니까? 작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뜻지자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주자는 이를지자를 뜻지자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본래 뭡니까? 본래 유자는 공부를 해가지고 뱃설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뭡니까? 충분히 있고 난 뒤에 뱃설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7조에 같은 사람은 나는 공부가 아직 덜 돼서 나는 뱃설 하락해도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자문에 처음에 공부하러 올 때는 다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자님 가르쳐 보니까 뭐 3년 정도 하면은 전부 다 뱃설에 나오고 나서 안달하는 거죠. 심지어 그 훌륭한 자장까지도 어떻게 하면 뱃설에 학갈록이죠. 학갈록. 어떻게 하면 빨리 그 공문이 되겠느냐고 물은 경우도 뒤에 가면 있죠. 그래서 공자님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의 초기 제자들은 뭐 강간했었고 중기 제자들이 덕행을 닦았고 말기 제자들은 전부 다 사실은 보면은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온 사람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한 이야기죠. 어디를 나가든가 인성 마음을 수양하고 공부가 충분히 되는 것이 훌륭한데 이 성급하는 것을 두고 약간 공자님이 탄식을 한 그런 말입니다. 3년 동안 배우고서도 무엇에 지자가 뜻을 두답니다. 무엇에 뜻을 두지 아니한 기. 곡식곡자가 녹봉 받는 거니까 뱃설이라고 해도 되겠죠. 녹봉 받는 것에 곡식곡자가 녹봉 받을 곡자입니다. 녹봉 곡자. 녹봉 받는 것에 뜻을 두지 않니. 그러니까 뱃설에 나가는데 뜻을 두지 아니하기는 뭐하다. 안 사람은 미덕이라. 그런 사람은 쉽게 얻어볼 수가 없네 이 말이죠. 전부 다
빨리 뱃슬에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다 뱃슬 나가는데 뜻을 두고 했던 겁니다. 묘하게 정자 많고 평생에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자기 가르치는 제자들의 아마 요걸 제가 볼 때 중기 제자들은 아닐 겁니다. 중기 제자들은 따라다니고 해가지고 망명 가가지고 외국에 있을 때 고생했거든요. 말기 제자들은 충분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공자님께서 말기 제자들의 그 학습 태도, 공부하는 걸 보고 빨리 관계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는 말기 제자들 보고 탄식한 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동안 배우고서도 녹봉받는 것에 뱃을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는 일은 쉽게 얻어볼 수가 없구나. 보기가 드물구나. 뭐 이렇게 탄식한 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왈 독신호학 수사 선도 공부를 하려면 미리 해야 된다. 요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똑같은 문장이라고 볼 수 없는데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독신호학하며 뭡니까? 독신호학하며 수사 선도니라. 독신에 대해서는 해석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독실하게 믿다. 라고 해석하는 게, 뭐, 그렇게 독신을 하고 독실하게 믿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호학은 해석하고 뭡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다 되겠죠. 배우기를 좋아하다. 그 다음 밑에 수사도 죽음에 이럴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선도도 착한 도가 아닙니다. 도를 선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동사 목적어가 되어 있죠. 그럼 동사 목적어 뭐 독신도 동사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독신을 돈독히 믿고라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됩니까? 믿음을 돈독히 하고라고 해석해요. 힘을 돈독히 하는 거죠. 그게 전체 문구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독신은 입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도에 대한 믿음, 뭐 주장 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도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거는 공자님 가르칠 때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공부할 때의 자세가 어째야 되고 뱃을 할 때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독신이 믿는 것을 독실하게 하고 무엇을 믿어요? 뭐 선생님이 가르쳐준 뭐 공부 내용 뭐 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공부하는 데 대한 진짜 신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는 신념을 돈독히 하는 거죠. 공부라는 게 요즘은 있지만 그 당시에 공부라는 건 아웃핑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와서 했을 겁니다. 뭐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 신념이 좀 철두철미 독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뚫어내지. 그래서 신념을 저는 그럽니다. 이걸 먼저 해석하는 게. 그래 전체 문장이 맞습니다. 공부를 하려는 신념을 독실하게 하여 가지고 배우기를 좋아해야 돼요. 배우기를 좋아하면 뭡니까?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한테 고학은 혼자서 하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선생한테 배우는 겁니다. 맨 앞에 하기 싫으면 학자가 나와 있죠. 학자는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을 돈독히 해가지고 선생한테 배우는 것을 좋아할 것이며 그게 독신호학이죠. 정말 뭐 유아에서 많이 듣는 말, 어디든 공부할 때 쓰는 말이 독신호학입니다. 하고서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며 수사선도니라. 수사선도. 지킬 숫자. 사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켜가지고 지켜야 할 도리를 선하게 하는 거죠. 도리를 잘 행하는 겁니다. 도리를 잘 행해야 할 것이며. 참
수사선도 앞에 수사라는 말은 앞에 그 정자가 말하는 인중이 도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켜가지고 내가 행하는 도를 갖다가 선하게 훌륭하게 행할 것이니라. 이 학문자세를 두고 말합니다. 이 여러 학문자세를 말 때 독신의학 수사선도는 뭐 엄청 다 어르신들이 많이 쓰던 말이고 이거는 꼭 육아만이 아니고 뭐 어디든지 공부를 하려면 다 이래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 공부라는 게 지식의 학장의 문제가 아니고 신념의 문제인 것으로 말로 하는 거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딱 고수하여 가요. 지켜서 내가 행해야 할 도를 갖다가 선히 해야 할 것이며 선하게 행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리 되면은 이렇게 되면 공부가 돼가지고 이제 배설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설에 나가게 되면은 어찌 배설하는 그 중간에 어찌 해가지고 성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숱하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배설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인들이. 그래서 위방에는 불입하고 남방에는 불고 철철두고 한 말입니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그래서 뭐 누가 오라는데 덜컥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겠죠. 요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나라는 일에서도 백성은 천자의 백성이기 때문에 논나라에 있다 진 나라에도 갈 수 있고 옆에 있는 위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딱 나라에 묶어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할 만한 때가 있거나 받아줄 만한 데가 있으면 외국도 가서 할 수 겁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위태롭다는 것은 진이 망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위태로운 나라가 제일 안 좋은 거고 남방은 쭉 오다가 지금 임금이나 위정이가 정치를 잘못해서 어지러운 나라고 이 어지러운 나라는 등급이 조금 낮습니다. 위태로운 나라가 제일 이 나라가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를 모르는 그는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흥망이 달린 나라를 위방이라고 한 겁니다. 흥망이 달린 전망이 달리는 그런 나라에는 아예 들어가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괜히 개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자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로의 죽음. 위태로운 나라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아니해야 할 것이며 네. 들어가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남방은 이거는 법도가 없고 뭐 치자가 잘못했거나 있겠죠. 어지러운 나라에는 거주하지를 아니해야 돼. 설령 있다가도 피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살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군자의 철철을 두고 이야기할 때 많이 합니다. 도가 있으면 이거는 나라가 잘 다스려져 가지고 정도가 행해지는 걸 유도라고 하죠. 그래서 태평한 나라를 두고 하는 겁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위정자나 관리들 해갖고 바른 도가 이어지는 거죠.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되지만은 나가서 자기의 도를 드러내 보는 겁니다. 천하에 도가 오르면은 세상에 나가고 나갈다라고도 해석하지만은 hin자를 갖다 더는 어찌 되냐 하고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는 거죠. 재능을 발휘할 것이며 무도죠. 천하에 도가 없고 무도한 나라 이꼴 위에는 남방하고 똑같습니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어지러운 나라니까요. 천하에 도가 없으면 그래서 혼란하면은 나가서 배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물러나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런 숨어 있을 것이니라 해가지고 공자께서 말하는 그 선비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 선비의 출처. 그럼 시대가 유도한가 무도한가를 뭡니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 천하가 유도한가 무도한가를 보면 그 시각에 따라서 나갈 것인가 처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남명은 당시에 그렇게 나가지 않은 것은 남명은 세상에 나가서 배설할 때가 아니다라고 봤죠. 무도한 때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중종이 죽고 나서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임금으로서 뭡니까? 저희는 문화 예수님 중인종이죠.
인종이 엄청 어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이 그 당시 시작층들이 전부 다 인종이 훌륭한 임금으로서 이래가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믿었는데 불행은 채 2년이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니까요. 거기서부터 그 뒤에 뭡니까? 사화가 그 참혹한 그 을사사화가 일어나가지고 지식인들이 전부 다 그 중에 최고의 그 엘리트층들이 김효사와 조항조, 김효사하고 을사사와 두 양대사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엘리트층들이 다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김효사는 남민께서 19살에 보고 을사사와는 40몇 살 때 보고 해놓으니까 전부 다 엘리트 지식인은 다 죽고 없어져 버린 상태죠. 그럴 때 이때 나와서 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봐가지고 남명은 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뭐 엘리트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 의지들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는 유도하고 무도한 것을 그런 것이 뭐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두고 한 말이겠죠. 그래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숨을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 군자의 출처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방도 유도도 앞에 있는 것도 없어 나라에 앞에는 천하로 됐지만 이건 나라입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은 정도가 행해지고 있으면 이 말입니다. 나라에 정도가 행해지고 있을 때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 가난하고 또한 저는 뱃을 안 나온 거죠.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됩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은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잘 다스려지고 있으면 정도가 행해지고 있으면 뭡니까? 누구나 자기한테 훌륭한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발휘할 기회도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도 빈하고 천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공부 안 해가지고 닦지 안 했다는 거죠. 공부 안 해가 안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나라에 도가 정도가 있고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발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빈하고 천한 것은 이것은 자기가 경륜이나 자기가 그 사로서의 어떤 것을 닦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반면에 방무도한데도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나라에 혼잡혀 어지러운데도 나라 혼잡혀 어지러운데도 혼잡혀 어지러운데 그 속에서 자기가 뭐 나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럴 거잖아요. 무도한 때에 잘 살거나 벼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 또 소인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고 또 한 높은 벼슬자에 오르게 되는 것. 도가 없을 때 그렇게 되는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는 공자께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벼슬에 나가서는 어찌 해야 된다는 그 학문하는 태도하고 벼슬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자와 이것도 뭐 흔히 말 부재기위하얀 불모기정이니라 엄청 많습니다.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 불모기정 그 정사에 대해서 의논하는 겁니다. 의논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장관님 자기 맡은 장관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의논하고 그래 하는 것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여기 부재기위하여서는 불모기정이니라 그 지위에 자기가 마땅한 지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는 지나친 것이고 자기가 그 영역에 맞지 않은데도 다른 곳에 있으면서 그걸 비판한다면 그건 간섭하는 것이고 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일반적인 그 말입니다. 부재기위하여는 불모기정이니라. 그래서 자기의 분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와
지지시에 간저지라니 양양호 영 이젠저 해가지고 요거는 뭐 전체하고 조금 다른 쪽의 이야기네요. 요거는 음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음악에 관한. 스승사자로 써놨지만 이거는 스승은 악사사자입니다. 악사사자. 악간입니다. 악간. 그렇고 지는 그 논나라 악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간인 지라는 사람이 음악을 처음 연주했을 적에라는 건데 이 사라는 지라는 사람이 엄청 음악에 밝은 것을 칭송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개인의 것인데 특별한 것은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나라의 악사인 악사라고 하면 한 개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악을 연주하는 총괄 책임자 이런 뜻일 겁니다. 총괄 책임자. 정악을 총괄하는 조정에서 총괄하는 그는 악사죠. 악사. 그래서 노나라의 조정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지라는 사람이 취임해가지고 처음 연주를 할 적에 그래서 간저지라니 양양호 여인이라 했습니다. 할 적에 간저지라니 되니까 간저하면 처음 연주할 때 하는 게 시경에 있는 시의 궁중은 거기 시에는 노래 가사입니다. 간저라는 말은 뭐 있었나요? 간저는 이거는 시경을 딱 책을 열면 서문 뒤에 맨 처음 나오는 시 제목이 간저라는 시입니다. 간저 저는 했죠. 간저는 무엇이 정말 강간 예 강간저구 제하지주로다라는 뜻이 나는 그렇고 뒤에 있는 것은 여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여기 시경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문관자 두 개인데 관가는 이것은 저구는 뭐 물가에서 고기 잡는 새 물술이라고 나와 있죠. 물술 깨까 오는 거 물술이가 요즘 무슨 뭡니까 예? 촉채으로 알고 좀 그게 뭐좀 그건데 그 보면 우리는 뭐 항새같이 생긴 덤불인가 뭐 항새같이 생긴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깡깡 일어나면 요는 의성어입니다. 깡깡 하는 소리입니다. 깡깡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깡깡 하고 우는 저 물소리가 항아의 모래톱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항아의 모래톱에 앉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저구가 고기장 저구가 아니고 저구새는 암컷과 수컷끼리 엄청 이렇게 그 사이가 좋은 그런 쪽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흥으로 해가지고 어떤 남녀간에 훌륭한 그 군자와 요조숙녀가 서로가 그 배필로 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조숙녀는 요조숙녀라는 요조라는 것은 요조숙녀를 할 때 숙녀는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숙녀고 요조는 아리따울 요자 아리따울 조자입니다. 요조. 그래서 착한 그는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배필이로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간자 한 개 따고 요 저자를 따고 이래가지고 요 시 제목을 간지라고 한 겁니다. 간지. 그래서 시경에 나오는 간저지란이라고 된다. 라는 이 간저가 1장에서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연주할 때는 이 란이라는 게 마지막 악장을 란이라고 합니다. 끝나는 음악.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은 1절, 2절, 3절 끝나는 것을 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사인 지가 취임해가지고 음악을 처음 연주할 때 그때 간저편을 연주했는데 간저의 마지막 소절이 이 말입니다. 간저라는 시를 연주했겠죠. 시를 연주했는데
그 마지막 소절이 뭡니까? 마지막 소절이 양양호 영이 양양이라는 건 엄청 다양했습니다. 아주 성대한 모양, 뭐 의기양양하다, 뭐 이런 때는 이런 거는 힘이 나는 모양. 양양이란 말이 아주 씁니다. 이거는 아주 성대하게, 뭐 선열한 모양 이런 겁니다. 물이 많은 모양도 되고 양양호 호자까지가 아주 성대하게 하는 어떤 요또 그는 의태어죠. 영이는 기에 가득히 남아 있는 거죠. 기에 가득히 남아 있는 거죠. 이 공자님이 음악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님이 그 전나라에 가지고 소음악을 듣고는 3월 동안 그거 배운다고 음식 맛을 모를 정도였었고, 또 논나라에도 이 악사가 하는 요 간전은 어찌 됐냐 하면 지방 제후국에서 불렀던 나라가 아닙니다. 천자의 나라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연주하니까 논나라는 지방에 있는데 중앙 전국의 음악을 이어와서 연주를 한 거예요. 아마 공자님이 이것을 악사지가 연주하는 걸 처음 들어봤을 때 감동적인 것을 썼을 거다라는 거죠. 왜? 간저지라는 위풍, 병풍, 정풍 삼고 지방에 있는 나라가 한 게 아니고 중앙에 있는 주소니까 주나라 도읍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그걸 논나라에 와서 이 악사가 연주한 거예요. 그럼 이 악사는 중앙에 가서 유학회가 공부를 음악을 배워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논나라에 와서 연주하니까 얼마나 마침 정악을 듣는 것이 감동적이었겠죠. 그 감동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저지라는 지방 지후국에서는 쉽게 들어보지 못한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악사인 지라는 분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음악을 연주할 때 저 중앙 서울에서 연주하던 서울 천자의 궁궐에서 연주하던 간저의 음악의 마지막까지 끝났는데도 마지막 장의 여운이 간저의 마지막 소절의 여운이 내 귀에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도다 라고 해가지고 중앙 천자의 나라에서 하는 것을 듣는 그 음악의 감동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봐는 문수하고 소음악을 듣고 3월 부지중이나 이런 거 보면 공자님이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나오는 거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